입니다.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건물에 들이닥쳤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수백 회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56살 이모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 당시에도 주가 조작에 동원된 세력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지만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차명 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당시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이 씨를 발견한 특검팀은 수배 주체인 경찰에 이 씨를 체포하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특검팀과 경찰이 김건희 여사 의혹 핵심 피의자를 눈앞에서 놓친 겁니다. 이 씨가 도주한 이후 경찰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인근을 수색했지만 이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됐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 여사가 주가가 급등락했던 태광 ENC라는 회사 주식을 2010년 4월에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모두 팔았다며 회사 관계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김 여사의 주식 매매 시기를 전후해 태광 ENC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띄우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여사가 밀접한 관계로 지목된 이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이 씨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해온 적은 있지만 김 여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고 이 씨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자, 다음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측은 곧장 부당한 압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동일 장소를 반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의 비례성,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보석신문 앞둔 시점에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 삼는 건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벌써 네 번째 압수수색인데 김유정 전 의원 보시기에는 특검의 압수수색 타이밍과 의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지금 특검이 세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각각의 특검에서 그 영장 어떤 그 압수수색 범위와 내용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는 뭐 맞다고 보고요. 뭐 특별한 타이밍, 이를테면 뭐 보석신문이 다음 주 12일 날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이 압수수색을 또 전격 실행을 했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했을 때 압수수색 범위와 내용이 있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저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그때 그 김건희 씨 어머니 그 모친의 요양병원이었던가요? 아니면은 오빠 장모댁이었던가요? 경찰의 뭐 이력서들이 막 발견 됐었잖아요. 그때 압수수색 나갔을 때 그때 그 이력서들은 수색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왔다. 그냥 다음번에 갔을 때 그게 없어졌잖아요. 네. 이를테면 그런 것처럼 한 번 나갔을 때 범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 이잡듯이 다 털어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는 압수수색하는 것은 얼마든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사실은 아크로비스타에 살아봤는데요. 집이 그렇게 썩 넓지 않습니다. 같은 곳을 네 번씩 압수수색하는 건 좀 과하다 싶기도 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 김건희 여사나 그다음에 그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거짓말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저 주장에 대해서만큼 저는 저거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장소에 대해서 4차례, 5차례 계속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장동 사건
사건 그때 무슨 그 법카와 관련해서 네. 그 법카를 사용한 여러 군데를 갖다 압수수색했더니 그걸 전체 통과를 해서 뭐 100여 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라고 네. 하면서 공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똑같은 집에 대해서 4번, 5번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이거는 과연 적절하신 것인가? 이건 아무리 무슨 그 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인권이라는 누구에게나 인권이라는 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지금 여기 집주인들 다 구속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서 뭐 합리적으로 타당하니까 발부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휴대전화에서 의문의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내용, 저희 SBS가 단독으로 보도했었는데요. 과거에 김 여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남성이 연루된 걸로 알려졌죠.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이야기, 김지욱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건물에 들이닥쳤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수백 회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56살 이모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 당시에도 주가 조작에 동원된 세력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지만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차명 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이 씨가 도주한 이후 경찰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인근을 수색했지만 이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됐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 여사가 주가가 급등락했던 태광 ENC라는 회사 주식을 2010년 4월에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모두 팔았다며 회사 관계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김 여사의 주식 매매 시기를 전후해 태광 ENC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띄우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여사가 밀접한 관계로 지목된 이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이 씨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해온 적은 있지만 김 여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고 이 씨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특검팀은 이 의문의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측 입장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일방적으로 투자 관련해 연락해온 사람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 또 밀접한 관계도 아니고 지난해까지 연락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희정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해명이 충분합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고요. 김건희 씨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한 게 또 밝혀졌기 때문에 뭐 그 목걸이 받고 가방 받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을 워낙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내 이름은 김건희야 해도 믿을 사람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람이고 네. 긴밀한 관계도 아니라면 그러면 차단을 했어야죠. 전화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된 그 전화는 12년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인데 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막 그 문자가 뭐 이렇게 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연락을 해온 사람을 꼬박꼬박 문자에 답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그 인연을 이어갑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태광 ENC 사흘 만에 다 팔아가지고 1,780만 원 차익 실현한 것은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무슨 수로 아무것도 주식의 프로도 아닌 사람이 과거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그랬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 얘기 나왔을 때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서 손해만 보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는데 김건희 씨를 너무 믿었던 것인지 정말 믿은 척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프로의 냄새가 여기저기서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조차도 저희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태광 ENC를 무자본 인수해가지고
그 주식에 바로 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해서 아주 단기간에 1,700만 원 넘는 차익을 얻었다. 이것도 좀 상당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더 궁금한 건 이 전화기를 김건희 씨가 갖고 있었던 전화기를 왜 건진법사가 들고 있다가 압수수색에 걸렸냐 이거죠. 그 건진법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액땜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맡긴다. 주술적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주술적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네. 보도에 따르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자기가 갖고 있던 핸드폰은 뭐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뭐 자기 얼굴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걸 맡기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핸드폰을 액땜을 하기 위해서 건진법사한테 맡길 정도면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주술에 얼마나 빠져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내 집사람은 내 아내는 무슨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뭐 기독교에 뭐 정통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게 또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김건희 씨 핸드폰은 그래서 건진법사에 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 보통 사람이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합니까? 이거 쉽지 무슨 않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까? 네.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주죄가 더 클 것 같아요. 당신 도대체 왜 도망가는 거야? 네. 2층에서까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도망가는 것은 뭔가 내가 절대로 잡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왜냐면 이 사람들은 김건희 특검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2층에서 도망갔어. 근데 김건희 씨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네, 믿기 어렵습니다. 특검팀에서 지금 이 의문의 이 씨에 대한 신병 확보도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도망가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도대체 진영수배해야 됩니까? 아니, 50대 남성을 경찰이랑 특검이 다 출동했는데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못 잡아요. 아니 정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정말 영화보다 더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압수수색 나간 이유가 이분도 또 용산에 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나간 이유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었는데 마땅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당시 무혐의 처분됐다가 네.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포착했다는 거잖아요. 특검에서. 그래서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